저하나 면역력 저하가 되는 시점에서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그래서 초기 치료 시 체력을 개선하는 한약 치료를 병행하게 되면 빠른 회복을 돕고 후유증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침, 전침, 약침, 한약 치료를 통해 안면 부위의 기혈순환을 촉진해 신경재생을 돕는 것입니다. 신경세포는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어려운 걸로 대부분 알고 있지만, 많은 연구를 통해서 신경회복을 돕는 특정 단백질과 성장인자들이 활성화되면 손상된 신경세포가 회복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과정에 가장 도움이 되는 약이 바로 공진단입니다. 공진단은 사양, 녹용, 당기, 산수유 등 10가지 한약재로 구성된 처방으로 피로회복, 면역력 증진, 항산화 작용 등의 효과가 매우 뛰어난 보약입니다. 공진단의 신경재생 촉진 효과는 많은 연구를 통해 확인이 되었는데, 장수유전자를 활성화해 신경성장인자와 내유래 신경영양인자의 발현을 촉진하여 손상된 신경의 회복을 돕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 가산화수소로 손상된 신경세포를 공진단으로 처리를 했을 때 신경세포의 축삭 성장이 촉진되고 살아있는 신경세포의 수가 증가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안면마비를 단순한 얼굴의 국소적인 신경 손상이 아니라 턱관절과 척추의 불균형에서 시작된 구조의 문제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틀어진 턱을 정렬해서 압박된 안면신경과 주변 혈류 흐름을 개선해야 하며, 경추 1, 2번의 아탈구를 정렬해 대우두공의 통로를 열어주고 경직된 척추 근육을 회복시켜야 손상된 안면신경의 재생을 빠른 속도로 촉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면신경이 지나가는 중요한 경로인 턱관절의 균형을 회복하고, 몸통에서 머리로 흐르는 혈류 흐름의 통로인 경추의 긴장을 해소하고 목 건강을 지키는 것이 안면신경 마비 재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치료 방법을 설명드리면, 우선 도침을 이용해 근막과 연부 조직 내 유착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착된 근막을 절개해서 근육의 정상적인 작용을 촉진시키고 신경재생을 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매선 치료도 효과적인데요. 피부 속에 생분해성 약실을 자입하여서 경혈을 지속적으로 자극하면 혈액순환과 신경재생이 촉진될 수 있습니다. 경희대 한방병원 안면마비센터에서 수행한 임상시험에 따르면 매선 치료를 받은 환자들은 안면장애 지수에서 유의미한 호전도를 보였으며, 특히 신체 기능 개선에 약 30%의 호전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이는 매선 치료가 안면신경 마비 후유증 관리에 매우 효과적임을 알려준 연구입니다. 턱관절 균형요법이 안면마비 후유증 치료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저는 발병 후 7년에서 8년이 지난 환자부터 20년이 지난 안면마비 후유증 환자들의 안면비대칭 치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런 환자들일수록 턱관절 균형요법이 꼭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여러 내신경의 이동 통로인 턱관절이 비틀리면 3차신경과 안면신경이 압박되어 신경기능 회복이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혈관을 통한 영양 공급이 지연되고 신경통로를 압박시키는 요인이 해결되지 않으면 국소적으로 손상된 부위를 재생시키는 치료가 무용지물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안면마비가 걸렸을 때 초기 1차적인 치료는 스테로이드와 항바이러스 제의 복합 처방입니다. 이는 초기 72시간 내 급성기에 매우 중요하고 효과적인 치료이며, 안면신경의 염증과 부종을 빠르게 가라앉혀 줍니다. 하지만 이 치료는 신경이 더 이상 손상되지 않도록 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손상된 신경을 재생시키거나 후유증이 남지 않도록 하는 과정에는 안면마비 후유증 중 가장 환자들이 고통받는 부분은 바로 연축이라는 증상입니다. 이는 웃을 때 눈이 실룩거리거나 눈을 감을 때 입꼬리가 함께 움직이는 현상인데요. 신경재생 과정에 잘못된 경로로 연결되어 발생하는 문제로, 이는 근육 자극만으로 치료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뇌신경의 가소성을 회복해 새로운 신경 경로를 만들어야 하며 얼굴 근육의 운동 패턴을 재조정해야만 회복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많은 치료가 얼굴에만 집중되다 보니 안면신경 회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턱관절, 경추, 주변 근막, 순환계의 문제는 간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면마비가 단순히 신경이 마비되어 생긴 문제가 아니라 그 주변을 둘러싼 복잡한 구조물들과의 연결성 안에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면마비 후유증 치료에는 얼굴을 둘러싼 구조 전체를 재정렬하고 기능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안면마비 후유증 환자의 대부분은 안면비대칭을 호소합니다. 그런데 이때 단순히 표정근의 힘 차이만 보고 치료에 접근하면 오히려 회복이 더디고 오래 걸립니다. 턱관절이 틀어지면 표정근의 움직임을 만드는 안면신경이 눌리게 되고 신경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손상된 신경의 재생이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틀어진 턱관절을 정렬해 신경의 통로를 확보해 주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특히 턱관절 비틀림은 얼굴의 축을 비틀리게 만들고 안면신경 흐름의 경로의 대칭성을 깨지게 해서 신경 회복의 기반 자체를 왜곡시키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안면신경은 귀 뒤쪽에서 나와 얼굴 전체로 퍼지게 되고 이 과정에 경추와 그 주변의 근육 구조와 깊게 상호작용을 합니다. 특히 흉쇄유돌근, 상부승모근, 그리고 사각근 등은 얼굴 표정근과 근막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신경 자극의 전달 경로에 물리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경추의 정렬이 틀어지거나 목어깨 근육이 지속적으로 긴장된 상태라면 얼굴로 가는 신경의 자극이 왜곡되거나 둔화되고 표정근의 기능 회복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안면부의 조직은 림프 흐름과 정맥 배출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림프와 정맥의 주요 배출 경로는 귀 뒤쪽, 목의 측면, 쇄골 근처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경로가 근육의 각인장, 체형 비틀림, 흉곽의 압박 등으로 좁아져서 얼굴로 가는 림프 순환이 원활하지 않다면 당연히 회복이 더딜 수 있습니다. 안면부에 림프 정체가 생기면 미세 부종이 지속되고 감각 이상이나 무거운 느낌, 근육 긴장도 회복이 지연되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결국 안면마비 후유증 치료는 우리 인체의 구조를 정렬하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기능들을 개선해야 제대로 된 치료가 가능합니다. 웃을 때마다 어색했던 입꼬리가 재이치를 찾는 그날까지 함께 걸어가는 얼핏닥터가 되겠습니다. 이상 여러분의 바른 얼굴을 찾아 건강을 드리는 얼핏닥터 신정민 원장이었습니다.